안녕하세요. AD칩스 곽준호 연구원입니다. 지난 1차 온라인 세미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세미나는 AD스타의 소개를 위주로 진행하였다면 이번 세미나에서는 AD스타의 활용을 주제로 개발 환경 구축 및 제공되고 있는 SDK의 샘플 코드를 가지고 실제로 개발 시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온라인 세미나의 특징상 다소 부족한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세미나에서 AD스타의 자세한 스펙 설명을 드렸지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AD스타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성능 32비트 코어를 탑재하여 108밉스 동작 속도를 가집니다. 둘째로 8MB 또는 16MB의 SDRAM을 내장하고 있는 데다가 옵션으로 512KB의 플래시를 내장한 버전이 있습니다. 셋째로 LCD 컨트롤러를 내장하여 RGB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대 800에 600 해상도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프트웨어에서도 그래픽 라이브러리, JPEG 디코딩 라이브러리 등을 지원하여 보다 쉽게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USB 디바이스, SD카드 컨트롤러, 10비트 ADC 네채널, UART, SPI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페리페럴에 대한 설명은 보시는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AD스타 스펙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는 AD스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D스타의 개발 환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크 스튜디오 3, 이콘, AD스타 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 환경의 구축은 이스크 스튜디오 3를 설치하고 이콘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프로그램 설치 및 드라이버 설치는 AD스타 SDK 레퍼런스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스크 스튜디오 3와 이콘 드라이버를 설치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보드에 이콘과 전원을 연결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USB 케이블과 RS232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합니다. 보드에 이콘과 전원을 연결하였으면 보드의 전원을 켜고 이스크 스튜디오 3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AD스타 개발 환경의 구축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새 프로젝트 생성 방법 및 빌드, 다운로드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New의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새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창이 출력됩니다. iskgeneral.dll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설정 창이 나오는데 CPU 타입, 빌드 타입, 프로젝트 네임,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AD스타는 A32000 CPU가 내장된 칩으로 CPU 타입으로 A32000을 선택하고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기에 빌드 타입으로 익스큐테블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네임과 프로젝트를 생성할 위치를 정해주고 OK를 클릭하면 새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새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창에 프로젝트명과 프로젝트 트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제일 먼저 해줘야 하는 일은 이곳에 AD스타 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파일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소스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클릭하여 Add Exit 파일즈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파일을 추가해 주어야 되는데 추가할 파일로는 AD스타 SDK의 스타트업 폴더에 있는 startup adstar.s, adstar.init.c, sdkboard.c 파일입니다. 소스 파일을 추가하였으면 다음으로는 헤더 파일을 추가합니다. 헤더 파일의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작성 시 SDK 함수 사용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헤더 파일은 include 폴더에 있는데 소스 파일을 추가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해 주면 됩니다.
adstar 폴더에 uart.header 파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링커 스크립트 파일을 추가하는데 링커 스크립트 파일은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하나는 adstar.ld 파일로 내부 플래시에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adstar_ram.ld 파일로 내부 SDRAM에서 프로그램이 동작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SDRAM에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려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부트로더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작성하는 프로젝트는 내부 플래시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adstar.ld 파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스타터 폴더에 adstar.ld 파일을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태틱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주어야 하는데 필요에 따라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lib 폴더에서 추가해 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SDK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libadstar.a 파일을 추가해 주어야 하고 JPG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libjpeg.a 파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외에 mp3 파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libmed.a 파일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png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libpng 파일과 libg 파일을 추가해 주어야 하는데 libg 파일이 추가된 위치가 libpng 파일보다 밑에 위치하도록, 즉 libg 파일을 libpng 파일보다 나중에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추가해야 할 파일을 추가했으면 다음으로 include 폴더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메뉴에서 프로퍼티를 선택하여 디렉토리에 include 디렉토리에 include 폴더를 추가하면 됩니다. 폴더 추가는 상단에 이 점선 박스를 클릭하여 해당 폴더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include 폴더까지 추가를 했으면 소스 파일에서 add new 파일을 사용하여 실제 프로그램이 동작할 main.c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main.c 파일을 생성하였으면 이제 실제로 동작할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미리 작성된 예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작성된 코드는 터미널 창으로 hello adchips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드를 간단히 설명하면 uart_config 함수를 호출하여 uart 설정 및 초기화를 수행합니다. 그런 후에 debug print f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터미널로 문자열을 출력합니다. 이 함수는 C 언어의 printf와 같은 동작을 수행합니다. 코드의 작성도 완료되었으면 동작 확인을 위해 빌드를 수행하고 다운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는 빌드 메뉴에 빌드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빌드가 진행하게 됩니다. 빌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면 다운로드를 위해 빌드 메뉴의 다운로드 옵션을 확인합니다. 다운로드 옵션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값이 적혀 있는데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여도 되고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adstar에 다운로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겟 뒤에 타겟명 adstar만 추가하겠습니다. 다운로드에 관련된 내용도 SDK 리퍼런스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옵션을 확인했으면 보드의 전원을 켜고 빌드 메뉴의 다운로드 투 타겟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창이 뜨면서 다운로드가 진행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리셋을 하면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hello adchips라는 문구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운로드 후에 수동으로 리셋을 하였는데
다운로드 후에 자동으로 리셋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다운로드 옵션에서 마이너스 리셋이라고 넣어주면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자동으로 리셋이 걸리게 되고, 마이너스 엑시트를 넣어주면 다운로드 완료 후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AD스타 개발 환경 설정 및 간단한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AD스타 SDK 라이브러리 활용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SDK 라이브러리 활용의 진행은 첫 번째로 부트로더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래픽, 사운드, 폰트,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디버깅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트로더는 개발에 편의를 주기 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부팅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 모드로 동작을 합니다. 세 가지 모드는 각각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 매스 스토리지 모드, 익스큐트 모드로 SDK 보드의 스위치 4번과 5번에 의해 모드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로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는 USB를 통하여 내부 SD램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빠르게 동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모드로 어플리케이션이 자주 변경되는 개발 시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스 스토리지 모드는 낸드 플래시의 파일을 복사할 경우 사용하는 모드로 복사된 이미지 및 사운드 파일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큐트 모드는 실행 모드로 특정 영역에 저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SD램으로 복사하여 실행을 합니다. 실제 부트로더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SDK 보드에 다운로드하고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콘을 보드와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을 켜고 SDK의 이그젬플 폴더에 부트로더 프로젝트를 엽니다. 연 후에 빌드 메뉴에 빌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빌드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투 타겟을 실행하여 플래시 0번지의 부트로더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면 스위치 4번과 스위치 5번의 위치에 따라 각각의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스위치 5번을 위로 올리고 전원을 켜면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로 부팅을 하여 터미널 창에 다음과 같이 출력되게 됩니다. 처음 이 모드로 부팅을 할 경우 AD스타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어야 하는데, 이 설치 과정도 AD스타 SDK 리퍼런스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는 USB를 통하여 내부 SD램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바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로 프로그램 하나를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할 프로젝트를 연 다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빌드를 수행합니다. 빌드하기 전에 좌측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창의 링크 스크립트에 adstar_ram.ld 파일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adstar는 프로그램 코드를 내부 SD램에 올려 실행할 수도 있고 내부 플래시에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adstar_ram.ld 파일은 SD램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 사용하고, 내부 플래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는 adstar.ld 파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두 파일은 스타트업 폴더에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로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부트로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SD램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adstar_ram.ld 파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부트로더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adstar.ld 파일을 사용하여 플래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adstar SDK는 부트로더를 제외한 모든 예제들이 SD램에서 동작하도록 adstar_ram.ld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dstar_ram.ld 파일을 확인하였고 프로그램 빌드를 완료하였으면 빌드 메뉴의 다운로드 옵션을 실행합니다. 실행하여 나온 창에서 이번에는 이콘맨이 아닌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용 USB 다운로드 프로그램 리모트맨 CLI 프로그램을 찾아 선택합니다. 리모트맨 CLI 프로그램은 SDK의 PC 유틸 폴더에 있습니다. 리모트맨 CLI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으면 밑에 아규먼트에 다음과 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이콘맨 프로그램과 비슷하게 타겟 이름을 적어주고 -F런 띄고 다운로드할 주소를 적고 다운로드할 파일 이름을 적습니다. 다운로드할 주소는 SD램의 주소를 적어주면 되고 파일 이름으로는 예로 보이는 대로 스트링 가로 타겟 패스 가로점 bin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현재 열려져 있는 프로젝트에 빌드되어 나온 .bin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시트를 적어주면 다운로드가 완료된 후 종료가 됩니다. 다 적었으면 OK를 누르고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로 부팅한 상태에서 빌드 메뉴에 다운로드 투 타겟을 실행합니다. 실행을 하면 USB를 통하여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되고 실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스위치 4를 위로 올리고 부팅을 하면 매스 스토리지 모드로 부팅하게 됩니다. 매스 스토리지 모드는 보드의 낸드 플래시를 컴퓨터상에서 저장장치로 인식하여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모드로 USB를 연결한 후에 매스 스토리지 모드로 부팅을 하면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컴퓨터의 저장 공간이 하나 생성됩니다. ADS타 SDK는 파일 시스템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저장장치의 이미지와 사운드 파일을 저장하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위치 4와 스위치 5를 둘 다 아래로 하고 부팅을 하면 익스큐트 모드로 부팅을 합니다. 익스큐트 모드로 부팅을 하면 플래시의 20번째 섹터의 프로그램 코드를 SD램으로 복사한 후에 SD램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20번째 섹터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이콘을 사용하는 방법과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에서 USB를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콘을 사용한 방법은 빌드 메뉴의 다운로드 옵션을 선택하여 셋 커맨드 창에 이콘맨을 선택을 해주고 셋 아규먼트에 다음과 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이전 부트로더를 다운로드할 때와 달라진 점은 다운로드하는 주소가 0번지에서 0x14000번지로 바뀐 것 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후에 OK를 누르시고 이콘을 연결한 상태에서 다운로드 투 타겟을 하시면 20번째 섹터에 현재 열려져 있는 프로젝트의 바이너리 파일이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먼저 빌드의 다운로드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운로드 옵션에서 set 커맨드에 리모트맨 CLI 프로그램을 선택해주고 set 아규먼트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전에 사용했던 -fron 대신 -플래시 파일 라이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fron과 마찬가지로 뒤에 어드레스와 파일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exit로 자동으로 종료하도록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OK를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다운로드 옵션까지 다 적어주셨으면 실제로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에서 0x14000번지에 다운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DK 보드를 스위치 5번을 위로 올려서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로 부팅을 한 다음에 빌드의 다운로드 투 타겟을 클릭하여 다운로드를 진행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스위치 4번과 스위치 5번을 모두 내린 후에 전원을 켜줍니다. 그러면 방금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이 SDK 보드에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트로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챕터인 그래픽 관련된 함수에 대해
예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설정인 보드 이닛 함수를 호출하고 인터럽트를 초기화하고 uart config 함수를 호출하여 터미널 창으로 디버그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초기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crtc 클럭 init 함수를 호출하여 crt 쪽에 클럭을 이네이블 시키고 낸드 플래시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로드하기 위해 낸드 플래시를 마운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미지를 출력할 프레임을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create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800에 480 크기의 16비트 프레임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사용하는 LCD 쪽 관련해서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setScreen 함수를 호출하여 해상도 800에 480에 맞도록 설정을 하고 RGB 오류보 방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 후에 현재 보여질 프레임을 이전에 생성한 프레임으로 선택을 합니다. setRawTarget 함수는 이미지나 도형이 그려질 프레임을 선택하는 함수인데 역시 이전에 생성한 프레임을 선택하여 생성된 프레임의 이미지와 도형을 그리도록 설정을 합니다. drawSetRGB 함수는 실제 도형을 그릴 때 그려질 도형의 색상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255 값으로 다 적어주어 하얀색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런 후에 drawRectFill 함수를 호출하여 0,0부터 800에 480 크기의 사각형을 그려 화면을 클리어 시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미지를 출력하고 이미지를 회전하고 부분 이미지를 출력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커서가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이미지를 로드하는 부분입니다. load.jpg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낸드 플래시에 있는 image.jpg 파일을 로드합니다. 그 로드된 파일은 이미지라는 서페이스 구조체에 저장이 되는데 이 서페이스 구조체를 사용하여 그 후에 drawSurface라는 함수에서 이미지라는 로드된 파일을 100,100에 출력을 하게 됩니다. 실제 로드되어 출력되는 걸 확인하기 위해 빌드를 한 후에 빌드가 완료되면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로 부팅을 한 후에 빌드의 다운로드 투 타겟을 실행하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미지 로드하는 과정을 거쳐서 LCD에 로드된 이미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AD스타는 지원하는 이미지 포맷으로 JPG, BMP, PNG, TJ 파일을 지원하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예제는 PNG 이미지를 출력하는 것으로 하나는 원래대로의 정상적인 이미지고 버튼이라는 이미지는 투명한 이미지입니다. 이전 JPG 이미지 출력할 때와 같은 함수를 사용하여 출력하는데 버튼 1 이미지는 원래대로 표현이 될 것이고 투명한 이미지인 버튼이 이미지는 투명하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 역시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좌측의 버튼은 정상적인 색을 다 표현하지만 우측에 투명도가 들어간 버튼은 반투명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확대 축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JPG 이미지를 로드할 때와 마찬가지로 로드 함수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로드하고 drawSurfaceScal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여 확대 축소를 합니다. 앞에 3개의 인자는 이전 이미지와 출력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포인터와 XY 좌표입니다. 그 다음으로 올 값들에 의해 이미지가 확대되고 축소될지를 결정을 하는데요. 이 값들이 원래 이미지보다 큰 값이면 확대가 되고 이 값들이 원래 이미지 사이즈보다 작은 값이면 축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예제를 돌려보면 0,0에 출력되는 이미지는 원래 이미지 사이즈의 반 크기로 출력이 될 것이고 140,100에 출력될 이미지는 원 이미지의 2배 사이즈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빌드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설명드렸듯이 0,0의 이미지는 원래 이미지보다 작게 출력이 되고 140,100의 이미지는 원래 이미지보다 2배 크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2배 사이즈로 줄이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사이즈 값에 따라 확대 축소가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예제는 회전 예제로 이미지를 좌우 90도로 회전이 가능하고 18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로드하고 드로우 하기 전에 다른 것이 있다면 create surface from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면 로드된 이미지를 가지고 회전을 한 이미지를 하나 더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뿌림으로써 회전된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빌드하여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된 이미지를 보면 제일 좌측 상단에는 원본 이미지가 출력되어 있고 그 이미지들이 180도 회전된 이미지와 좌우 90도씩 회전된 이미지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예제는 이미지의 좌우 위아래를 반전시킨 이미지 출력하는 것에 대한 예제입니다. 이 역시 이전 회전과 마찬가지로 create surface fro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반전된 이미지의 복사본을 만든 후 출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드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된 LCD를 보면 이전 회전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좌우 회전을 한 상태에서 이미지가 위아래가 바뀌어 있거나 좌우가 바뀌어 있게 출력이 됩니다. 다음 보여드릴 예제는 이미지의 부분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이미지를 하나 로드를 한 후에 draw surface rect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이미지의 일부분만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역시 앞에 3개의 인자는 draw surface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포인터와 XY 좌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값은 출력할 이미지의 크기이고 그 다음에 오는 값들은 전체 이미지 중에 출력할 이미지의 X와 Y 좌표입니다. 우선 이 예제를 확인하기 전에 실제 로드된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로드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인데 여기서 일부분만 출력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실제 LCD에는 부분 이미지만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빌드하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된 화면을 보면 이전 전체 이미지 중에서 부분 이미지 아이콘 4개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내용은 사운드 함수입니다.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UART 키 값을 입력받아 그에 따라 동작을 하게 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P키를 누르면 사운드를 로드하여 재생을 하고 S키를 누르면 사운드가 재생 중일 경우에 정지를 하게 됩니다. 빌드하여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UART 터미널 창을 이용하여 UART의 키값을 입력합니다. P값을 입력하면 사운드 로드를 한 후에 사운드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S키를 누르게 되면 재생되는 음악이 정지되게 됩니다. 다음은 폰트와 관련된 함수 설명입니다. 역시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폰트 예제를 보시면 bmfont init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폰트와 관련된 파일을 로드합니다. 그런 후에 bmfont_set_rgb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출력될 폰트의 색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 후 bmfontlight라는 함수를 호출하여 원하는 좌표에 원하는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일반 bmfontlight 함수는 이 좌표에 가로 방향으로 글자를 출력하게 되어 있는데 bmfontlight vreft 함수와 vright 함수는 출력된 문자열에도 적혀 있듯이 문자열을 왼쪽으로 회전을 하여 출력하고 vright는 문자를 우측으로 회전하여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bmfont_make_surface란 함수는 문자열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뿌리듯이 draw surface 함수를 사용하여 폰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빌드한 후에 다운로드하여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작한 화면을 보면 처음에 bmlight 함수에 의해서 출력된 가나다라.바탕체라고 가로로 출력이 되고 vreft 함수와 vright 함수를 사용하여 출력된 가로쓰기라는 문자열이
좌측으로 회전되고 우측으로 회전돼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 후에 make surface 함수를 사용하여 폰트를 이미지화시킨 문자열이 출력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버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을 수행할 프로젝트를 여신 다음에 제일 먼저 수행할 일은 프로젝트의 프로퍼티를 실행하여 빌드 옵션의 출체인 플래그에서 옵티마이즈 레벨이 non -5 제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옵티마이즈 레벨을 -5 제로로 하셔야 컴파일러에 의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디버깅 시 원활한 디버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옵티마이즈 레벨을 non으로 설정하였으면 프로젝트를 빌드해 줍니다. 빌드가 완료되면 보드에 이콘을 연결하고 스위치 3번인 디버그 모드 스위치를 위로 올려줍니다. 그런 후에 부트로더가 올라간 상태에서 디버깅을 수행할 것이기에 스위치 5번을 위로 올려서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로 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모드로 부팅을 한 후에 디버깅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디버그 옵션을 확인합니다. 디버그 옵션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현재 보이는 화면과 같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디버그 옵션을 확인한 후에 디버그 메뉴에 스타트 디버거를 클릭하시면 디버깅이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이 소스 윈도우 창이 뜨면 현재 보드의 디버깅 모드로 들어간 것으로 이 상태에서 좌측 상단의 콤보 박스를 클릭하여 현재 디버깅할 프로젝트의 main.c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메인 함수에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가 클릭하여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아줍니다. 그런 다음 키보드에 C키를 누르면 컨티뉴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지정된 부분까지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키보드의 C키를 먼저 누른 후 동작을 수행하고 있으면 현재는 부트로더에서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디버깅할 프로그램을 AD스타 보드에 다운로드를 하신 후에 실행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설정한 브레이크 포인트에 가서 동작이 멈춰 있게 됩니다. 동작이 멈춰 있는 것은 이 녹색 바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디버깅을 하고 싶은 포인트까지 가서 그 부분에 또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 후 C키를 누르게 되면 또 역시나 여기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N키나 S키를 눌러서 다음을 하나씩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N키를 누르면 하나씩 명령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창에서 직접 키보드를 누르셔도 되지만 더욱 자세하고 완벽하게 디버깅을 하기 위해선 우측 상단에 콘솔 아이콘을 눌러 콘솔 창을 띄어서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콘솔 창에서 gdb 디버거 명령을 사용하여 디버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N을 클릭하게 되면 넥스트로서 하나하나씩 명령이 수행되게 됩니다. B로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34번째 행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C를 눌러 34번 행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행까지 진행이 되면 보드 화면에 보듯이 방금 전 for 루프문의 동작이 수행되어 화면에 사각형이 여러 개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디버깅을 수행하시면 되고 더욱 자세한 디버깅 내용은 GDB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버깅을 종료하실 때는 Q를 입력하셔서 디버깅을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SDK 폴더의 example 안에 있는 데모 프로그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연 다음에 빌드를 수행하고 다운로드를 하여 동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프로그램의 초기 화면입니다. 데모 프로그램을 보면 가운데 큰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마이크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녹음 예제가 실행이 됩니다. 이 녹음 예제는 SDK 보드에 붙어 있는 마이크를 통하여 5초간 녹음을 하고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5초간 녹음이 시작됩니다. 5초 후에 녹음이 끝나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아이콘 중에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파일 브라우저 기능이 실행됩니다. 이 파일 브라우저 기능에서는 낸드 플래시에 있는 파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선택되는 바가 이동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X키를 누르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다음 페인트 통을 클릭하시면 그림판 같은 간단한 화면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터치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색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일 끝에 아이콘을 클릭하여 다시 초기 화면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mp3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mp3 플레이 예제가 실행됩니다. 여기서는 낸드 플래시 있는 mp3 파일을 선택하여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SDK 보드에 있는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해 일기예보를 가져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주변 무선 AP를 검색하게 되고 검색된 AP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접속을 시도합니다. 만약에 패스워드가 걸려있는 AP의 경우에는 지금 보여지는 창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개된 AP의 경우엔 그냥 엔터를 눌러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게 되면 AP에 접속을 하게 되고 연결 확인 후 기상 예보를 가져와 화면에 출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AD스타 SDK 및 데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D스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adc.co.kr이나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